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곧 가동을 앞둔 가운데 민간 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은 부주의 가운데에도 특히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많은데 실제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4월 5일은 나무 심기에 늦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안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규정 속도인 시속 70km보다 50km를 초과했는데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장기간 법적 공방에 이어 이번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민간 감시 활동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중단된 공사가 지난해 재개돼 현재 공정률 90%를 넘겼습니다. 사업자와 허가권자인 금강유업 환경청이 영업구역 범위를 놓고 3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남은 행정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이곳 매립장은 약 2달 뒤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산폐장 반대 주민들이 5일 서산시청과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침출수 유출 등 각종 환경 문제를 걱정하며 민간 감시 활동 보장을 요구해왔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더니 지금에 와서 이 조례 통과를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저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산폐장 반대 주민들과 서산시, 서산시의회가 함께 논의해 만든 조례안은 지난달 발의된 상태. 주민참여 환경감시위원회와 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감시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인이 행함으로써 나중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주장을 이장단이나 우리 지역 주민 등 환경단체들도 그 문제를 두 번 다시는 어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안 통과 여부는 오는 7일과 8일 결정될 예정. 대표 발의원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양쪽 모든 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셨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건조한 봄 날씨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은 부주의 가운데서도 특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이 담뱃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강수량은 13mm, 평년 대비 15%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담뱃불이 큰 불로 번지는 과정을 실험해봤습니다. 낙엽을 쌓아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넣었습니다. 낙엽 사이에 열이 모아지고 10분쯤 지나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5분 뒤에는 불꽃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낙엽 더미를 태웁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산불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꽁초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이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져서
이제 건조하면서 바람과 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한편에는 선풍기를 틀어 얼마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비교했는데 10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담뱃불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 864번 시도에 80차례, 10% 정도가 발화로 이어졌습니다. 발화 조건을 보면 풍속은 초속 1.34m로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습도는 건조주의보 기준인 35%보다 낮은 10%대에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특히 낙엽이 가루가 돼 쌓여 있거나 굵은 담배일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처럼 특히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부는 날씨가 지속될 경우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담뱃불 등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근처에서는 담배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5%인 18,000여 건이 담배꽁초가 원인이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꽁초가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때문에 4월 5일은 나무 심기가 늦어진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서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봄 국민의식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자는데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4월 5일 식목일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식목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전 지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 안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쯤 보령 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km보다 50km를 초과해 3차례 경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 재미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여야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여성과 청년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청년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기득권 폐지와 인적 쇄신을 내세우고 있고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는 지역 시도당에서 주도하는 상황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청년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 참여는 사실상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지역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여성, 청년 공관위원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관위원 총 14명 중 여성 7명, 청년 2명, 충남도당은 총 14명 중 여성 6명, 청년 4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년 후보는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양당의 청년 기준인 만 45세 이하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비율은 대전은 전체 후보 22명 중 3명, 충남은 95명 중 1명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시도당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중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에게는 청년, 정치 신인 가산점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참여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 청년이나 정치 신인은 권리당원 확보나 인지도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고 후보자가 얻은 당원 여론조사 점수의 20%를 가산해줘도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노동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5개 시군, 또 중소기업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제2호와 3호 설립했습니다. 네,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예, 먼저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건가요? 네,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역 복지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이 모여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면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여기에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확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5월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를 설립해 17개 기업 직원 397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해 1호에 이어서 최근에 2, 3호가 설립됐다고 하죠.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3월 30일 도내 5개 시군 및 중소기업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법인 설립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참여한 기관은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그리고 태안군과 서천군 등 도내 5개 시군과 70개 중소기업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설립한 제2호 3호 기금은 70개 중소기업 노동자의 97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 38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 중소기업 20억 원 등 총 76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올 추석부터 70개 기업 직원 972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에 각각 40만 원과 노동절에 2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이 기금 운영을 통해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법인 설립에 참여한 기업의 노동자는 매년 100만 원 상당의 복지비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작년 1호에 이어 올해 2호, 3호 법인을 설립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 복지를 통한 혁신주도형 동방성장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복지법인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증진되고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기업과 함께 참여와 협력을 좀 이끌어내고 시군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노동정책팀 이원복 팀장이었습니다. 공주시가 충남 15개 시군 중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주시의 토지 면적은 864.1제곱킬로미터로 충남 전체 면적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시군 중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계룡시로 충남 전체 면적의 0.7%인 60.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지와 도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